네, 저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실내건축가협회입니다. 실내건축가협회는 매년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을 주제를 하고 있어요.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 자격 시험을 운영해도 된다라는 승인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매년 공지가 연초에 이제 있는데요. 제가 잠깐 창문을 닫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뭐 전화도 오고 이럴 것 같아서 일단 다 뺐습니다. 저희가 이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이 이제 올해로 공인 제 10회. 근데 이제 요 전에 저희가 예비 인증을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랫동안 하고 10년 전에 공식적으로 공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계속 이 자격증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이런 뭐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작업을 할 때 실내 디자이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건축이나 실내 디자이너로 현업에 계셨던 분들한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냥 라이센스를 하나 더 받는다 생각하시면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확대가 되면 실내 디자이너의 파워가 점점 더 세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시험을 많이 공지를 하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통과하셔서 자격증을 갖는 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지, 시험을 어렵게 내고 뭐 시험을 보는 뭐 합격률이 낮고 이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고 올라갈 수 있는 허들이 높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서포티브한, 많이 도와드리는 단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7월 5일 토요일에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 시험은 필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통과하시고 3년 이상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현업에서 일하신 분들은요, 9월 27일 날 또 실기 시험을 치시면 올 한 해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생긴 포스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험을 등록하는 것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강의가 끝나면 저희가 모의고사나 예상 문제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다 하면은 저희 사무국에서 이메일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는 실내 디자이너라 하면, 그러니까 장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데코레이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 데피니션에 맞추어서 시험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됩니다. 실내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인구학적, 정치적 영향을 다룰 수 있는 인간 중심이라는 전략을 포함하고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증진하는 실내 환경의 계획 및 디자인에 적용되는 전문 지식, 디자인 및 인간 행동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증거 기반 방법론을 적용하여서 전체적인 걸 물어볼 때도 있고 기술적인 걸 물어볼 때도 있고 디자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저희가 종합 분석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resilient, 그다음 sustainable, adaptive design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ethical responsibility 해가지고 윤리적인 책임의식까지도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규에 관한 문제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안에는 웰빙을 다루는 포괄적인 인테리어 환경이라는 문제도 들어있고요. 또 실내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재료 및 마감, 그 다음에 또 가구 관련한 거, 조명, 음향,
웨이파인딩이라고 하는 길 찾기, 그다음에 인체공학 및 인체 측정에 관한 높이나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고, 아니면 복도의 너비, 그리고 인간의 환경, 행동,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적용 가능한 건물 설계 및 건축 화재 생명 안전 및 에너지 코드, 그다음에 표준,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좀 보시면은 그 시험 문제 안에는 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요구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건축물에 있어서 그 공간이 어떻게 계획되어야 되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기, 9월에 있는 실기 시험에서는 디자인 컨셉하고 컨셉츄얼라이즈 해서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내 건축가 협회에서 시행하고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에요. 민간이라 하면 실내 건축가 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이지만 국가에서 공인하는 거라 저희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시험에 관한 것을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는 그런 구조라 저희 협회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 따라서 모든 그 시험에 관한 것들이 룰이 정해지고요. 올해가 저희가 이제 또 재공인을 받는 시기인데요. 이 그 시험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동안 계속 재공인을 잘 받았고요. 제가 이번에도 재공인을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국토교통부에서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고 저희한테도 많은 분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치신 이 시험은 무슨 기능사나 아니면은 기사 시험이 아닌 실내 디자이너로서 필드에서 3년 이상 일한 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통과하기 어렵게 이렇게 낸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잘 활용하고 계신지를 확실하게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미국의 NCIDQ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NCIDQ와 같은 레벨의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토교통부 제2016-3호의 공인 번호를 따라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비시험을 통과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예비시험을 통과했다는 증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까지 통과하시면 정확하게 공인 번호랑 해서 여러분들의 자격증 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내용은 제가 그 업데이트를 하는데 빼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비시험이 아까 제가 포스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저희가 국가공인 지금 자격시험 요 안에서 지금 7월 5일 날 시험인데요. 그 시험의 이제 내용이 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필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요. 1교시에서 4교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실내 디자이너 자격 예비 시험이라고 하는 요 첫 번째가 7월에 보는 시험이고요. 그걸 통과하셨을 때 9월 27일 날 보는 시험은 요 아래 실내 디자이너 자격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실내 디자이너 자격 예비 시험은 그냥 수업 오시는 것처럼 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시험을 치르시는 형태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시험의 내용이 다릅니다. 1교시는 실내 계획이고요. 실내 계획 안에는 실내 디자인 이론, 공간 계획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경영 들어있고요. 2교시 실내 환경에는 인간공학, 환경심리 행태, 실내 설비, 조명, 친환경 디자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교시에는 실내 시공, 공정별 시공 및 관리에서 적산, 재료 디테일, 시방서, 설계도서 들어있고요. 4교시에 실내 구조 및 법규에는 실내 구조, 건축 관련, 소방 및 피난 관련,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실내 디자이너 자격시험 9월에 보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비시험의 경우에 과목별 5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꽈락을 면하시려면. 그 다음에 총 60%에서 240점, 400점 만점에 240점 합격입니다. 그리고
9월에 있는 그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그러니까 학부나 이런 데서 실내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경우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소지자로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대학의 4년제 또는 5년제 정규 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거나, 아니면 2년제 대학의 정규 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3년제 이상의 정규 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을 졸업하고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원 정규 과정을 실내 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한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년제나 5년제 정규 과정을 졸업한 기준으로 그거보다 적으면 그 연도만큼 실무를 하신 분들이면 됩니다. 또는 학교, 대학을 졸업할 예정하는 졸업 예정자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9월에 보는 실기시험에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에 응시하실 수가 있어서 이미 3년의 경력이 있으신 분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한꺼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응시료가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응시 원서 해서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것이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적증명서는 그 안에 이수 과목이 확인되면 돼서 학점을 보여주시기 싫으면 그냥 화이트로 지우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가 같이 들어와야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졸업에서는 이제 2년제, 3년제의 경우에 경력을 증빙할 수 있으면 예비시험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9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을 치르러 오실 때 8시 반 정도에 오세요. 8시 40분이나 오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각 교시별 40분이고요. 그 다음에 총 400점, 4과목이고요. 과목별 100점씩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은 9시부터 해가지고요. 그 40분 하고 쉬고 또 40분 하고 쉬고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시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지금 필기시험의 경우에요. 필기시험의 경우에 이제 실내 계획 파트에서 보면 실내 디자인 이론, 공간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경영에서 주요 내용은 실내 디자인에 관한 기본 개념, 디자인 원리와 요소에 관한 제반 지식 및 응용, 실내 공간 계획의 기호 및 공간별 계획에 관한 제반 지식, 노약자, 장애인 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지식, 디자인 경영과 운영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지식이 들어가고요. 실내 환경에는 인간공학, 환경심리 행태, 실내 설비 조명, 친환경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및 신체적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 설계를 위한 지식, 인체 치수와 감각, 심리 행태 이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디자인에 관한 이론 및 지식, 새집 증후군 및 층간 소음을 비롯한 열, 공기, 빛, 음에 관한 지식 및 응용이 들어가고요. 실내 시공은 공정별 시공 및 관리, 적산, 재료 디테일, 시방서를 어떻게 읽는지, 잘 읽으시는지 이런 내용을 보는데요. 시공 방법 및 마감재 활용, 공정별 시공 관리, 시공 계획, 시공 방법 및 마감재 활용 능력, 적산 이온 해서 요 실내 시공 문제를 좀 더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요 내용은 많이들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치르러 오십니다. 그리고 실내 구조 및 법규 안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짜잘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많이 이제 혼동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내 구조, 건축 및 법규, 소방 및 피난 관련 법규,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법규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뭐 안전에 관한 기준, 그 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시설 관련 법규가 있죠. 자, 이거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보다 좀 더 법규라서 정확하게 숫자나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 이제 저희가 그 실내 디자인 이론, 공간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경영 이렇게 있다는데요. 보통 이제 문제 배점이 요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 이론 한 40문제거든요. 한 세션당 40문제는 사실 40분에 40문제라 1분에 한 개씩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필드에서 10년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시험을 치르러 오시면 굉장히 당황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인지라 공부를 하시고 시간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훈련을 좀 하고 오셔야 그야말로 황당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를 그래도 하고 들어오시라고 제가 항상
예,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 디자인 이론 9문제, 공간별 계획 12문제, 유니버설 디자인 10문제, 디자인 경영 9문제에서 총 40문제인데, 요게 이제 약간 아웃라인에 해당되고요. 반드시 반드시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배점이 이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환경 안에는 인간공학 8, 환경심리센터 8, 실내 설계 7문제, 조명 7문제, 친환경 디자인 10문제에서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 시공은 공정별 시공 관리가 시험 문제가 많고요. 재료 디테일이 시험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적산과 설계 도서 읽는 법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전체 40문제. 그다음에 실내 구조 및 법규에서는 실내 구조와 소방, 피난, 안전, 마감 기준 관련 법규가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실내 건축 관련법 안에 또 장애인 노약자 시설 관련 법규가 각각 7문제 정도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제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더 드러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를 한두 문제 더 내시고 다른 문제를 줄이실 수는 있어서 40문제 안에서 문제 할당은 요 룰을 반드시 지키는 건 아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유연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실내 계획 중에서 이제 실내 계획 안에는 실내 이론, 공간별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디자인 경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실게요. 선이 갖는 조형 심리적 효과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수직선은 구조적 높이감과 존엄성, 엄숙함을 느끼게 한다. 수평선은 확대, 무한, 평온함, 확장감이 있는 동시에 감정을 동요시키는 특성이 있다. 사선은 생동감이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하며 동시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곡선은 경쾌하며 남성적인 느낌이 들게 한다. 문장이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이 요 수직선과 수평선에 대한 것이 아닌 걸 찾으시는 거라 황당한 문항이 들어있는 경우는 없고요. 문항상은 문제가 없는데 내용이 안 맞는 거를 찾아주시거나 내용이 맞는 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수직선은 구조적인 높이감과 존엄성, 엄숙함이 맞습니다. 수평선은요, 확대, 무한, 평온함, 확장감이 느끼는 동시에 맞는데요. 감정을 동요시키는 특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선은 생동감이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데요.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거는 수평선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곡선은 경쾌하지만 남성적이 아니라 보통 여성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공간은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좁은 공간은 시간의 개념을 수반하지 않는다. 공간은 사용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 시각적으로 수없이 변화한다. 실내 공간은 부피로서의 최적 개념을 갖는 넓이로 이해되고 취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공간은 적극적 공간, 소극적 공간 맞죠? 좁은 공간은 시간의 개념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틀렸죠. 공간이 아무리 작아도 공간은 XYZ, Z라는 3D, 입체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개념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최근에 실내 건축 디자인 경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인간 중심의 디자인,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신축 중심 디자인.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지속 가능성, 환경 친화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재활용, 공간의 재활용 또는 리어답티브 유즈에서 오래된 건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요즘의 경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요.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드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시험은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견이 이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디자인의 트렌드가 지금 4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인가 이 시험을 보신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셔갖고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요. 신축 중심의 디자인에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넘어간 지는 굉장히 오래된 2000년부터 굉장히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시적절하게 이해하셔서 답을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 건축 계획 디자인 프로그래밍의 순서로 적합한 것은 하고 해서 목표 설정, 정확한 요구사항, 검토, 수집과 분석, 정리, 결론, 결과 제공 이게 이제 막 섞여 있어요, 순서가.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이 뭔가를 정확하게
생각하시면 디자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 목표가 무엇인가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수집과 분석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명확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나 유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 결론해서 결과 제공을 하는 것이 디자인 프로그램의 순서입니다. 자, 이런 거는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역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면 시험을 치르시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그냥 단발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잘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세세한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메모라이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업 조명 시 작업 부위와 인접된 주변 공간 사이의 조도 대비로 권장되는 대비는 3대1.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써온 수치라서 이게 뭐 2대1, 5대1, 7대1이라고 설명되기보다는 3대1이 가장 눈에 자극이 적으면서도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대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실내 시공에 대한 것인데요. 실내 공간에서 내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부의 하중과 벽 자체의 하중을 받는 벽이다. 실내 공간 구성이나 동선계획과는 무관하다. 벽 자체의 하중만을 받는 벽이다. 건식 구조로만 구성된다. 근데 내력벽은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하니까 내력벽이라는 건 하중을 받는 벽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간 구성이나 동선계획과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벽 자체의 하중만을 받는 벽이 아니라 천정의 하중도 받고 뭐 다 하죠. 바닥의 하중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식 구조로만은 도저히 내력벽을 만들 수는 없죠. 답은 1번. 자, 그리고 가구를 만드는 데에 나무를 구부리는 것을 시도하고, 자, 이거는 역사에 대한 건데, 이거는 되게 많이 공부들을 하고 오셔서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가구를 만드는데 나무를 구부린다는 것은 누구죠? 이거는 또넷 브라더스에서 뭐 많이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또넷. 그 다음에 쉐이커. 그럼 이 사람들은 약간 굉장히 단순화된 형태로 금욕주의적인 뭐 이런 디자인을 하신 분들이고, 찰스 맥킨터시는 뭐 힐사이드 체어 해가지고 백이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뭐 아르누보의 특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수직을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고, 헥터 규마드도 아르누보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일을 주로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VMD에 대한 것이 요즘에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인테리어랑 뭐 패션, 인테리어랑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그런 전공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백화점의 공간 디자인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 하고 나오는데요. 일단 공간 디자인 자체 시작은 기본 전략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스토어 플랜을 만들고 그러니까 전체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스토어라는 거는 이제 가게 조그만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뭐 상점의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디자인 들어가고 VMD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현업에 계신 분들은 뭐 자동적으로 답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구조 및 법규인데요.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사실 이 실내 구조 및 법규는 시간을 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쩔 때 굉장히 헷갈려요.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수동식 소화기는 소형은 보행거리 20m당, 대형은 보행거리 30m당 설치한다. 이거 맞죠? 옥내 소화전 설비는 방수 압력 1.7kg 제곱미터 이상, 제곱미터당 1.7kg 이상,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지하층을 제외한 전층에 설치한다는데 틀린 말은 지하층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지하층도 들어가야 되고요. 5개 소화전 설비는 소방 대상물의 수평거리 40m 이내가 되어야 하며 소화전마다 5m 이내의 5개 소화전함을 구비한다. 맞죠? 자동식 소화장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방에 설치하는 것으로 소화기능, 가스 누설 탐지, 경보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뭔가 뭘 빼고 뭘 넣고가 저희가 생각할 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답은 2번. 자, 그래서 저희가 요 예비 시험의 경우에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나는 시험을 볼래요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뭘 드리냐면은 지금 보시면
예비시험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출문제집은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제 참고로 했던 또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집을 저희가 방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험 공부 하시라고. 그래서 그 기출문제집의 경우에는 자, 제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뭘 보여드릴 수 있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공유를 하나를 빼고 공유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공유를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기출문제집이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기출문제집만 열심히 공부하면 60점은 어렵지 않다고 저한테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아는데 사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님들도 본인이 이제 문제를 다시 뭐 아주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는 하시지만 많이 요 안에서 움직이시고요. 그 이유는 중요한 것들이 기출문제집에 이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시험 문제를 푸신 데는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집을 저희가 나눠드릴 것이고요. 이메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제 저희가 또 뭘 해드리냐 하면은 그래도 엄청 이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요런 거를 주변 뭐 주위에서 보세요라고 하는 예, 꼭지를 좀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내 건축 개념, 형태지각 특성, 색채, 그다음 색채 조화론, 서양 계획사 사조 특징, 모듈 계획, 백화점 조명 방식, 전시 공간의 전시 표현 기법, 유니버설 디자인 7대 원칙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실내 환경에서는 인간공학 연구 배경, 인간공학 연구 분석 방법, 영역성과 개인 공간, 강전 설비 종류, 재현 구획 기준, 로우 탱크 방식의 특징, 조명 용어, 신재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랑 인간공학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내 시공은 가설 공사 종류, 벽체 목공사 시공 방법, 목재의 성질, 수성 페인트 특성,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 건축공사의 공사 원가 구성, 그다음에 표준 품생과 일대 1위 대각, 그다음 방청 도료 특성에서 요 시공에서 좀 여러분들이 그냥 잘 외우는 것 플러스 좀 현업에서 일을 하셨을 때 알만한 시험제가 들어가고요. 실내 구조 및 법규에는 하중의 종류, 유리공법의 종류, 커튼홀 구조 구성 방식, 계단 설치 기준, 거실창 면적 기준, 건축법상 도로 기준, 직통 계단 설치 기준, 장애인 통행 접근로 시설 기준에서 장애인에 관한 여러 가지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유니버설 디자인뿐 아니라 포용적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에서 포용적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많이 요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법규랑 연결해서 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는 이제 이런 필기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그 필기 시험에 관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시면은 여기 이제 요 창에 채팅창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네, 이메일 남겨주세요라고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남겨주시면은 꼭 받아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 9월에 저희가 이제 실기 시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기획 영역과 설계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건데요. 이제 어떤 정도로 이제 시험이 나오냐면 이제 그 기본 시설은 기본 구성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전에 나왔던 문제 한 예시인데요. 업무 공간과 미팅 및 접객 공간, 휴게 공간을 요 안에 뭐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에는 오픈형 업무 공간, 독립형 업무 공간, 1인 집중형 업무 공간, 임원실, 오해룸이 뭐 하나하나, 두 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때 최소 면적은 20, 50, 뭐 4, 12, 5 이런 식으로 이때 좌석은 6개 이상, 8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미팅 및 접객 공간은 소회의실, 대회의실, 라운지에서 몇 개, 그 다음에 소회의실은 몇 명, 대회의실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고 휴게 공간, 카페, 키친, 그 다음에 폰룸, 조경 이런 것이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고 해서 이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평면을 드려요. 평면 드리면 거기다 이제 채우시는 건데요. 그때 이제 평면도 그 다음에 개념 제안서에서 디자인 개념을 2매 작성하시는데 디자인의 목적, 방향성, 디자인 컨셉,
조직 및 동선 다이어그램, 공간별 디자인 의도 및 스케치 넣는 거. 그다음에 평면도는 뭐 100분의 1 해서 그 한 장, 천장도 한 장, 그다음에 인면도 한 장, 그다음에 설계 제외 사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평면도에는 조직 및 동선 체계, 가구 및 집기 배치, 실명, 치수, 레벨, 인면 방향 표시, 세부적 마감재 표기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선정도에는 치수, 천장고, 세부적인 마감재 표기 하고요. 법례를 참고하여 작성해서 법례를 드립니다. 그리고 법례가 없는 경우에 임의로 만드셔가지고 법례 앞에 추가시키면 되고요. 인면도는 디자인 의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2면 이상 작성할 것 하고 나왔는데요. 어쩔 때에는 이제 공간이 복잡할 때는 인면도 한 장,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면도 2장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이때 치수 및 마감 재료를 표시하여 디자인 의도를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리로 진짜로 그 설계 도면을 그리는 글씨의 형태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자인 목적 방향성 하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디자인 컨셉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조직이나 동선에 관한 것을 쓰시고 공간 프로그램을 기록을 하십니다. 평면도 프리핸드인데요. 스케일이 맞춰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 눈금 모는 종이를 드려요. 그래서 밑에다 깔고 그 도면을 그리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제도하는 것처럼 T자로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프리핸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옆에 치수를 다 적어주시고 이 안에 평면이 어떻게 구성되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다 적어주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명은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면의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요 해에는 인면을 완전히 리퀘어를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2024년부터는 확실하게 인면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제가, 그리고, 주제로 매년 바뀝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세대분리형 주거공간이라는 주제가 주어졌고요. 세대분리형 주거공간의 경우에는 여기가 1세대, 2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짰고, 실내 공간의 조닝, 그 다음에 공간별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프리핸드로 투시도를 그리셨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평면의 세부를 그리셨고, 실제로 평면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자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 프리핸드로 그 스케일이 맞는 상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셔서요. 어떤 분들은 이제 미리 훈련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이제 되게 빠르게 T자나 I자를 활용하실 수 있으면 도면을 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은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시간을 들여도 이거 다 디자인 컨셉 짜고 또 뭐 이 도면, 인면, 그다음에 평면도를 그리는데 시간이 이렇게 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프리핸드로 많이 그려주시는 분들이 더 결과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조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치과 공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미니멀 모던해서 디자인 컨셉을 잡으시고 이 안의 공간이 어떻게 디자인 될 것인가를 보시면은 조직 및 동선해서 의료진 동선에서 동선 분리를 해주시고요. 진료실이 어떻게 보이고 리셉션은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것을 이 컨셉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평면을 그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면의 경우에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평면은 저희가 빈 평면을 매년 이제 던져드리고 거기가 어떤 식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맞춰서 조명을 그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같은 주제예요. 지금 치과의 평면을 지금 그린 건데요. 치과 안에 그린 스페이스가 들어간 그런 공간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에 온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린 스페이스나 녹지가 보일 수 있는 또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그 다음에 평면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이제 실기시험 전에
또 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1년 동안 있을 저희 시험에 관해서 7월에 있는 예비 시험과 그다음에 9월에 있는 그 시험, 본 시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시험을 한 번에 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9월 달에 시험 보실 자격이 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서 미리 공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7월에 있는 필기 시험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 인포메이션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여기 채팅에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 시험문제 예상문제, 기출문제 발송을 드리면 읽어보시고 반드시 시험을 치르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험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한 거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지만 100점 맞아야 통과하는 시험이면은 준비 많이 해가지고 반드시 100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험을 치르시면 좋지만 60점을 맞으면 통과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생각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그 시험 보기 한 4주 정도부터 그 시험에 관한 머티리얼 교재를 좀 쭉 훑어보시고 시험을 치르시면 일을 하시고 여기 4년제 이쪽 실내 건축에 관한 학교를 나오셨다면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이 지금 설명회를 저희가 이제 또 할 거기는 한데요. 요 오늘 아마 녹화된 영상을 저희 홈페이지에 아마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 공부를 훑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쭉 이제 해보시고 그런 문제들은 한 3번은 확인을 하고 들어오시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60점이 이제 평균점이고요. 꽈락을 면하시기 위해서는 약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환경, 어떤 분들은 시공, 어떤 분들은 뭐 법규 이런데 그 내용은 또 한번 신경 써서 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저희가 서울 지역,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도 각각 시험장이 있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시험을 치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전라도 지역과 충북 지역,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에도 시험 보는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이 지방에 계시다면 그분들한테도 네, 이런 시험이 있으니 같이 보자, 같이 공부하자라고 공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코시드 사무국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저는 제 이메일 주소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실내건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석경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법을 또 가르쳐 드릴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또 여기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